튀기고 굽고 볶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 이 일품 요리들이 피자와 만났습니다. 한국에서는 못 봤었던 피자를 발견하게 돼서 전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의 확신에 찬 생각은 등장과 함께 적중. 지금까지의 피자는 잊어라, 형식 파괴, 상상 초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중무장한 신개념 피자가 등장했다. 비주얼하고 퍼포먼스부터 압살이었죠. 일반 피자하고 너무 다르고 이렇게 눈으로도 먹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눈으로 한번 맛봤으면 이제 그 맛 제대로 보러 가야겠죠. 입으로 또 한 번 즐기는 폭풍 토핑 사각 피자의 맛은? 점심 오픈 시간과 저녁 브레이크 끝난 오후 오픈 시간대 이제 항상 오픈런이 있는 상태고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웨이팅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디트로이트 피자를 판매해서 연 80억 매출하고 있습니다. 피자에 대한 고정관념 아웃! 생각의 차이가 맛의 차이를 넘어 매출의 차이를 만든다. 연매출 80억 원에 빛나는 신개념 피자의 탄생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 저희가 찾아간 곳은요, 강렬한 개성으로 물들어 있는 이곳. 새로운 트렌드의 선구자들이 몰려든다는 바로 그 동네 압구정입니다. 그리고 힙한 이곳에서도 유독 사람들 눈길 사로잡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사람들 발길 스톱시킨 이곳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늘어선 줄의 정체 확인하고 싶었지만 아직 오픈 전? 왜들 빨리 왔대요? 일산에서 1시간 반 걸렸는데 오늘은 진짜 꼭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전 성북구에 사는데 택시 타고 한 40분 걸리는데 오픈런 하러 왔습니다. 지난번에 일찍 온다고 왔는데 한정판 메뉴 못 먹어가지고 오늘 의정부에서부터 1시간 반 걸려서 왔습니다. 한정판 메뉴 때문에 일찍 왔다고요? 그렇다면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서 오픈런을 하는 중인가 본데? 이때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한 사람. 뭐 하고 있었어요? 한정판 메뉴 먹을 수 있는지 세보고 있었어요. 어때요? 좀 가능할 걸로 보세요? 아니요,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앞에 너무 많아가지고 잘리면 안 되는데. 이제 오픈할게요. 드디어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웨이팅 끝 입장한 손님들로 가게는 순식간에 만석. 이제부터 살벌한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한정판 메뉴를 건 손 떨리는 눈치 게임. 순서대로 되는 거야? 우리 그 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확인한 거. 오픈런 괜히 한 거 안 되는 거지? 19개 테이블 손님들 중 오픈런의 영광을 맛볼 자는 누가 될지? 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 허용된 한정판은 오직 15판뿐.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근데 못 먹었는데 오늘 먹을 수 있나? 나 정말 먹으려고 그랬는데. 시킬 수 있나 봐봐. 돼. 오, 된다. 돼? 된다. 주문 된다. 그렇게 오픈 10여 분 만에 한정판 눈치 게임의 결말은 빠른 품절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픈런 주역인 한정판 피자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런데 어째 일반 피자보다도 많이 부족해 보이는 비주얼이 오픈런에 주역스럽지 않다 싶은 그 순간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언제나 피날레를 장식하는 법. 한정판의 위험을 과시하며 귀한 자태 뽐내는 스테이크? 아니, 피자 토핑이 되겠습니다. 네, 6번이랑 7번 발 밑에 세요. 드셔보시면 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칼질부터 스무스함이 남다른 우대갈비. 그 속 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소비하고 있습니다. 드셔보시면 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수비드 작업을 거쳐 부드러움을 극대화시킨 우대갈비. 이걸 눈앞에서 썰어 도우 위에 한 점 한 점 올려내면요, 이게 바로 한정판 우대갈비 디트로이트 피자랍니다. 절로 고개 끄덕여지게 만드는 그 맛이 너무 궁금한데요. 피자 토핑으로서 수비드 우대갈비는 과연 어떤 맛을 만들어내나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좀 먹어봐야죠. 고기를 진짜 잘 익히게 해가지고 입에서 딱 들어가는 순간에 향이 쫙 퍼지고 육즙이 아주 팡팡 터집니다. 팡팡 터져.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촉촉해요. 고기만 따로 팔아도 찾아올 수 있을 만큼 진짜 갈비 맛집? 갈비 피자 맛집?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제가 오픈런 해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먹었는데 정말 오픈런을 왜 하는지 알겠을 만큼 맛있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느끼할 줄 알았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느끼하지도 않고 계속 먹어지는 게 되게 맛있었어요. 대체 누가 이런 피자를 생각해낸 건지 그 주인공 만나 물어봐야겠죠. 근데 혹시 여기 사장님 되세요? 아니요. 제가 사장이 아니라 저희 사장님은 저희 바에 계십니다. 아, 바예요? 네, 저희 바 보시면 사장님 계세요. 드디어 오픈런 피자를 만든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민카페에서 왔는데 사장님 맞으세요? 네, 사장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피자의 아이디어를 더해 한판 승부를 본 김태원 씨입니다. 2021년 7월 말에 오픈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점심 오픈 시간과 저녁 브레이크 끝난 오후 오픈 시간대 이제 항상 오픈런이 있는 상태고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웨이팅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디트로이트 피자를 판매해서 연 80억 매출하고 있습니다. 채 2년도 안 돼 연매출 80억 원을 만들어낸 갑부의 디트로이트 피자. 너의 정체를 알려다오. 디트로이트 피자의 특징은 일단은 네모난 모양이고요. 기존에 동그랬었던 모양을 탈피한 이제 모양부터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고요. 식감 같은 경우에는 치즈가 옆면에 녹아내려서 캐러멜라이징 돼서 겉은 바사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고요. 안에가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워서 겉바속촉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미국 4대 피자인 디트로이트 피자 1타 정리 들어갑니다. 일단 토핑부터 심플한 뉴욕 피자는요, 화덕에 구워 불맛 나는 얇은 도우를 손으로 접어 먹는 게 포인트지만 갑부는 패스합니다. 다음 세인트루이스 피자는요, 조금 많이 낯섭니다. 얇고 바삭한 도우에 쭉쭉 늘어나는 모짜렐라 치즈도 없거든요. 그래서 역시 패스. 그리고 파이처럼 퍼석한 식감의 도우만 3cm에 달하는 시카고 피자는요, 폭풍 토핑이 올라가는 게 갑부가 픽한 디트로이트 피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툼한 사각형의 디트로이트 피자는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버터를 듬뿍 발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는 사실. 거기다 사각틀이 만들어내는 두께는 토핑을 자비 없이 올리기에 최적화되니 K스타일로 재해석한 갑부의 토핑들을 올리기엔 그야말로 딱이었던 거죠. 우대갈비 피자 같은 경우에는 피자 위에 한 1kg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1kg 정도 올라가는 우대갈비 피자를
중량을 버티기 위해서는 좀 튼튼한 피자 도우가 필요한데요. 저희 피자 같은 경우는 두께감이 있고 많은 양의 토핑을 올려도 모양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피자들은요. 뻔한 토핑의 편견을 깨고 두는 휘황찬란하게 만드는 신개념 토핑들로 자비 없이 넘쳐 흐릅니다. 진짜 맛있다. 그러고 보니 이곳을 찾는 손님들 한정판 우대갈비 피자 외에도 다양한 피자 맛보기에 바빠 보입니다. 저 이태리 미트코치 볼로네제 피자요. 이태리에 온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이태리 갔다 왔는데 이태리에서 먹은 것보다 더 맛있어요. 피자 위에 까르보나라 있는 느낌이고 위에 있는 게 너무 푸짐해서 포크로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되게 깊고 고소하고 치즈맛 살아있고 그러는 완전 맛있는 피자 맛이에요. 골라 먹는 재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피자의 새로운 경험을 맛보여주고 싶다는 태원 씨. 3개월 단위로 신메뉴 론칭을 하며 골라먹는 재미를 선사 중이랍니다. 더 특별한 메뉴, 더 새로운 메뉴들을 선보이기 위해서 신메뉴를 계속 출시를 하고 있고요. 대창이나 곱창이 올라간 이제 피자를 좀 개발 기획을 잡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회랑 좀 어울리진 않을 수 있는데 최대한 좀 페어링을 맞춰볼 수 있는 일본풍 피자 같은 걸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부가 깨부순 또 다른 편견. 바로 도우입니다. 빵이 엄청 바삭바삭해. 빵이 엄청 푹신하고 되게 일반 피자랑 다른 느낌이에요. 베어 물었을 때도 일반 피자랑 좀 다른 식감도 있어가지고 바삭함도 같이 느껴져 있고 치즈도 잘 녹아있어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데 도우 자체가 다른 먹던 피자들이랑 많이 다른가 봐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안쪽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일반 피자랑 조금 맛이 다른 것 같아요. 두께부터 차이가 나는 갑부의 디트로이트 도우. 과연 어떤 비밀이 사람들 입맛 사로잡은 걸까요? 이때 의문의 갈색 가루가 들어갑니다. 비법 레시피인데요. 맥주를 만들 때 쓰는 몰트라는 파우더입니다. 정확하게는 보리를 발효시킨 걸 빻아서 만든 파우더입니다. 도우를 만들 때 맥주를 넣어서 이제 만들었었어요. 근데 맥주를 넣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발효나 이런 것들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 대안으로 이제 몰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갑부가 반죽의 발효에 진심인 이유. 푹신하면서도 촉촉한 식감을 위해서인데요. 그러다 보니 가루와 수분의 비율을 6대4 정도로 맞춘답니다. 이 도우는 수분 비율이 좀 높은 편인데요. 수분 비율이 높으면은 좀 폭신폭신한 식감을 만들어주고요. 좀 더 발효가 됐을 때 안에 단면이 공기층이 좀 많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실온에서 1시간가량 1차 발효를 거친 반죽은요. 갑부의 비법 한 가지 더 가미돼 겉바속촉 도우로 탄생된다는데요. 수많은 착오 끝에 이제 만들어진 정확한 중량이 200g이고요. 190g도 이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도우가 너무 얇게 나와서 피자를 만들었을 때 치즈 벽이 잘 안 섰었고요. 한 210g으로 하니까 너무 두꺼워서 손님들이 먹었을 때 너무 좀 헤비하고 부담스럽다. 너무 빵맛 너무 많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거기서 줄이고 늘리고 계속 반복하면서 거의 6개월 만에 딱 정립된 게 200g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것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 꼼꼼함과 포기하지 않는 갑부의 인내심이 있기에 지금의 도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겠죠. 그렇게 겉바속촉 도우를 향한 갑부의 집념은 반죽을 향한 손놀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거를 팬 끝까지 빈틈이 없이 핀 다음에
끝에 이제 손으로 많이 쳐대야 되는데요. 많이 쳐대주면은 이제 안에 공기방울이 많이 형성이 돼서 빵이 부드러워지고요. 그리고 이게 끝까지 이제 빈틈없이 해줘야 이쁜 모양의 네모난 도우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발효기에 넣고 2차 발효까지 거치고 나면요. 저 촘촘한 구멍들이 공기층으로 변하게 된다네요. 2차 발효까지 하게 되면은 빵이 이제 도톰하게 부풀어 올라서 한 2.5cm 정도 되는 피자 도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디트로이트 피자의 핵심인 사이드 쪽에 치즈가 녹아서 생기는 벽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븐에 구워내고 나면요. 일반 피자 도우처럼 테두리만 남는 불상사는 아니요. 겉은 치즈벽으로 바삭하고 속은 푹신한 갑부의 피자 도우가 완성됩니다. 이탈리아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피자도 하나의 빵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피자 위에 치즈 맛보다는 빵이 맛있어야 맛있는 피자라는 인식이 있어서 사실 피자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 이 도우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갑부가 공을 들여 빚어낸 겉바속촉 정석의 도우는 무한 변신을 준비합니다. 여기에 태원 씨만의 상상 초월 아이디어가 더해져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비주얼 뽐내니 한층 업그레이드된 갑부만의 K 디트로이트 피자가 만들어집니다. 겉바속촉의 정석 도우와 신개념 토핑의 컬러버레이션이 만들어낸 억소리 나는 피자의 맛. 이 신선함에 사람들 매료되는 거겠죠. 어째 갑부의 피자 맛부심 느껴지시나요? 일반 피자랑 다른 점은 겉이 되게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좀 토핑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제가 원래 피자 도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서 페스츄리 피자 이런 걸 즐겨 먹는데 여기 도우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먹는 브랜드의 피자라던가 하는 거와는 좀 많이 달리 외국식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바삭함이나 가벼움은 더 좋아요. 갑부의 피자 맛부심은 외국인들에게까지 입소문 퍼지며 피자 순례의 성지가 되었다는데요. 직접 먹어보니 그 맛 인정인가요? It's good. I think it's better than America. Yeah. Oh, pizza?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Love it. So good. We come back here again. You guys have to open up in Australia. 피자의 고장에서 온 손님들마저 한국에서 맛본 갑부의 디트로이트 피자에 뭐 칭찬 일색이니. 태원 씨는 피자 부심 부릴만 하겠어요? 외국에서도 이런 피자를 보기가 힘들고요. 디트로이트 피자가 미국에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위에 요리 같은 토핑을 올린 피자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외국 분들도 유튜브나 아니면 매장에서 드시러 오실 딱 비주얼을 보고 와우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오시고요. 아까 호주에도 하나 매장 오픈해달라고 하시는데 호주 월세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픈런을 시작으로 하루 종일 만석 행진을 달렸던 갑부의 피자집도 어느덧 하루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오늘 매출은 어떻게 나왔어요? 오늘 매출은 936만 원 나왔고요. 보통 주말에 이 정도 매출 나옵니다. 그래서 압구정 매장은 연 30억 정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연 매출 80억 원이라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운영하는 5개 매장 합쳐서 연 80억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장이 5개가 되세요? 네, 5개 매장 운영하고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압구정 매장이랑요. 전주 갱리단길, 전주 신시가지, 그리고 일산 라페스타, 그리고 잠실 속리단길 해서 5개 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갑부가 일손을 돕기 위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이 바로 속리단길 매장이라는데 여기도 인기가 엄청나네요.
잠실 속리단길 매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픈한 지 이제 3개월 정도 됐는데 최근에 여기도 이제 똑같이 오픈런이 계속 생기고 있고요. 저번 주 주말에는 웨이팅이 한 70팀 정도 있어서 지금 목표 매출 계속 달성하고 있습니다. 피자의 변신은 우주에 아이디어로 한판 승부를 본 태원 씨의 놀라운 매출 신화 아직 네버 엔딩이랍니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하루를 마감하는 태원 씨. 캡틴 고생했어요. 네, 내일 또 아침에 봐요. 네, 들어요. 그렇게 갑부의 평범한 퇴근길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동행하는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지금 뭐 하시는 시츄에이션? 아니 두 분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아, 저희가 같이 살아요. 부부입니다. 아 진짜요? 네. 일할 때 조금 많이 티를 안 내나 봐요. 네, 일할 때는 티 많이 안 내죠. 직원 중에 저희가 부부인 거 모르는 직원도 있어요. 아 그 정도예요? 네. 부부가 함께 근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제작진. 그 속사정을 들어보기 위해 갑부의 집을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요. 늦은 밤 실례 좀 하겠습니다. 힘들다. 이곳이 연매출 80억 원을 버는 갑부 부부의 보금자리라는데 어째 생각했던 것보다 아담합니다. 장사는 잘 되는 집인데 집이 더 크실 줄 알았는데. 아, 예. 버는 족족 계속 투자하고 있어서 처음에 사업 진행할 때 이제 연끌하느라 집을 장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5년 전 결혼에 꼴이 난 부부는요. 이곳에 둘의 터전을 잡고 신혼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과거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근무했던 적이 있는 태원 씨가 아내만을 위한 셰프로 요리 중입니다. 오늘 메뉴는 오징어를 넣고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어묵 칼국수. 네. 그리고 오늘 단 한 명의 손님인 아내가 착석합니다. 완전 맛있겠다. 너무 좋아. 자, 너무 좋아. 오뎅탕 오마카세 너무 좋아. 위드 칼국수. 사실 태원 씨가 홈셰프를 자처한 건 매일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는 아내가 미안하고 또 고맙기 때문이랍니다. 대박.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내가 딱 먹고 싶었던 그 맛이야. 그런데 태원 씨의 사업에 처음부터 흔쾌히 승낙하지 못했던 아내였다는데요. 걱정이 사실 먼저 됐고요. 무작정 뭐 싫다 좋다 해도 그게 아니라 이제 가족이잖아요, 사실. 사실 저는 20대 때 제 장사를 해봤고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임대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보니까 선뜻 그거를 당신도 그거 한번 해봐 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걱정이 앞섬에도 남편의 사업을 끝내 허락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무작정 충동적으로 이 아이템을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나는 할 생각이고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거야. 이런 계획들을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무슨 일을 하려면 그 정도의 계획은 잡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 계획을 남편은 저한테 보여줬고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뭐 오케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박이 날 거라는 이제 감성적인 것보다는 저도 사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하나도 와닿지가 않거든요. 저도 데이터적으로 계획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나한테 인지를 시켜야 저도 이게 괜찮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저를 설득시키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세부적인 계획까지 이제 포트폴리오화해서 와이프한테 이제 프레젠테이션 했고요. 그 결과 이제 와이프가 투자를 해준 케이스죠. 계획이 다 서 있던 남편을 끝내 믿고 태원 씨가 부탁하기 전에 먼저 사업 자금을 준비해준 아내. 제가 최대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3억이었어요. 이 집이 전세였었는데 보증금을 빼서 월세로 전환한 2억. 그리고 1억은 제가 이제 좀 더
큰 집으로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던 돈 1억 해서 총 3억이. 둘의 신혼집 전세 자금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게 된 태원 씨. 그가 선택한 아이템은 왜 피자였을까요? 일단은 장사를 하려면은 사람들이 자주 먹는 메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통계 자료를 보다 보니까 피자라는 음식을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먹는 구매 주기가 비교적 짧은 양식 메뉴더라고요. 그렇게 피자 사업을 구상했지만 처음부터 디트로이트 피자를 생각해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엔 프랜차이즈 피자집을 하려고 상담도 받고 비용도 알아보고 만드는 알바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대부분 일을 했었던 데들이 좀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피자집들에서 일을 하면서 배달로만으로는 수익이 좀 나지 않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었고요. 유명한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고 배달만으로는 경쟁 업체도 굉장히 많아서 승산이 있을까라는 이제 좀 의문점이 생겼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프리미엄 피자 시장을 좀 더 공략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때 불현듯 태원 씨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 있었으니 5년 전에 와이프랑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갔었거든요. 우연치 않은 계기에 이제 펍을 갔었는데 피자가 네모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피자가 왜 네모나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먹었었는데 이제 겉은 바삭하고 속이 촉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자 되게 신기한데? 그렇게 돌파구를 찾은 태원 씨는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답니다. 해외 사이트들을 검색을 하다 보니 이제 그리고 디트로이트 피자 창립자가 올려놓은 레시피도 있고 또 이제 관련된 해외 서적들도 많이 있어서 레시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구를 했고요.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면서 저만의 레시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야심차게 매장을 오픈했지만 코로나19의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냉혹한 현실을 맛봐야 했다는데요. 처음에 오픈하고 하루에 30만 원 달았어요. 한 보름 정도 하루에 한 2, 30 하니까 괜히 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내가 왜 코로나 때 했을까?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왔었던 부분이 좀 더 메뉴 개발에 좀 더 집중을 했었던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출시한 메뉴가 이제 우대갈비 피자입니다. 그렇게 위기 속에 탄생한 오픈런 돌풍의 주역. 하지만 처음부터 인기 메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정 판매가 하루 5개였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5개가 팔리지 않았었던 날 평일에는 많았다 보니까 5판 중에서 하루에 1판 팔리고 2판 팔리고 그러면 이제 남는 고기들로 고기 써는 거 연습들을 계속 시켰고요. 점심마다 수비드 우대갈비에 썰어서 밥 위에 올려갖고 이제 덮밥처럼 한동안 계속 덮밥을 많이 먹었죠. 그런데 어쩌다 오픈런까지 생긴 걸까요? 여러 SNS에 소개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점심에 그냥 5개가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오는 손님들한테 컴플레인을 몇 번 받았었고요. 저거 보고 먹으러 왔는데 왜 우대갈비 피자가 없냐?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이제 10개 그리고 20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30개까지 늘려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지금은 없어서 못 팔 지경이랍니다. 형식을 파괴한 고품격 비주얼과 퍼포먼스로 사람들 심장 바운스 시키는 갑부의 피자. SNS에선 오늘도 인증 완료. 그리고 매일 이른 아침이면 갑부는 우대갈비 손질 산매경인데요. 고기의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힘줄과 지방을 제거하다 보니 하루에 작업하는 양만 해도 꽤 된답니다. 하루에 한 25kg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소 한 마리에 10에서 한 12kg 정도 나옵니다.
해서 보통 하루에 소 한 2.5마리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갑부가 우대 갈비 중 마블링이 촘촘하고 살코기가 많아 최적화된 부위로 가장 선호한다는 6번, 7번 갈비대. 그런데 어쩌다 이걸 피자에 올릴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 우대갈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뭐 폭립이나 아니면 어떤 뼈가 있는 고기 바베큐를 사이드로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좀 개발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개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를 피자에 올려주면 더 비주얼도 우수하고 맛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자 토핑으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현재 버전의 우대갈비 피자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핑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부드러움이 생명인 우대갈비. 그렇다 보니 연육 작용을 위해 머스터드 소스로 한번 재워주고요. 여기에 진공 포장을 거친 뒤 갑부가 고심끝 선택한 이곳을 향해 이동합니다. 이곳의 정체 바로 물속입니다. 저희는 우대갈비를 수비드 조리 방법으로 조리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텍사스 방식으로 스모커에 넣어서 텍사스 바베큐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텍사스 바베큐 방식으로 계속 혼연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1시간에 한 번씩 신두 온도를 재주거나 계속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피자 만드는 업무를 집중하지 못하고 바베큐 만드는 업무에 집중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좀 다른 조리 방법을 찾다 보니 수비드 조리 방법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우대갈비를 넣어서 수비드 조리를 해보면서 최적의 온도와 시간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70도의 온도에서 24시간 동안 익혀내다 보니 한계가 있답니다. 1일 한정 수량만 해야 좀 생산성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바로 생산한 신선한 상태의 수비드 우대갈비를 사용해서 피자를 만들어야 최고의 맛과 퀄리티로 손님들한테 대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1일 한정 30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부드러움의 끝판왕 수비드 우대갈비. 여기에 풍미를 더해줄 특제 소스까지. 우대갈비에 저희 매장 비법 소스를 바르고 있는 건데요. 저희 매장 셰프님이 직접 만든 바베큐 소스를 발라서 마리네이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특제 소스로 마무리할 메인 셰프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 육수에는요 소 힘줄과 향신료를 넣은 뒤 24시간 동안 푹 끓여내야 한답니다. 그 사이 설탕을 듬뿍 넣더니 중불에 계속 적고 있는 셰프. 바베큐 소스에 들어가는 캐러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설탕을 녹여가지고 카라멜라이징 해준 다음에 이제 레드와인이랑 케첩이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바베큐 소스 끓여줘요. 캐러멜라이징이 끝나면 레드와인을 넣고 와인의 알코올 성분이 사라질 때까지 강불에서 졸여주면요 불쇼 한 판 더. 거기다 끝에 뒷맛을 받쳐주는 바디감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번거롭긴 한데 이제 끓일 때 좀 정성스럽게 끓여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이제 소 힘줄을 넣고 24시간 우려낸 기본 육수에 불쇼 한 판 버린 소스를 넣어 끓여주면요 묵직한 풍미의 우대갈비 특제 소스가 완성됩니다. 부드러운 우대갈비의 육즙에서 풍기는 맛 터지는 소리.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런데 그냥 먹어도 맛있어 보이는 수비드 우대갈비에다가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얘는 이제 참나무 칩이라고 해서 나무예요. 그래서 얘를 고기를 혼연할 때 쓰는 재료고요. 여기에다가 넣고 불을 붙이면은 참나무 혼연 향이 고기에 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24시간 수비드한 우대갈비에 또다시 참나무 훈연을 입히는 이유 분명 있겠죠? 오래 훈연하면 할수록 고기 내부에 있는 근섬유 조직 사이사이에 이제 향이 배어서 이제 먹기 전에 이제 숯에 구운 듯한
숯불에 구운 듯한 이제 그윽한 향이 나고요. 그거를 실제 직접 먹었을 때 만족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적용한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선 고정된 채 절로 나오는 만족의 감탄사. 드셔보시면 보게 정말 부드러워요. 드셔보시면 보게 정말 부드러워요. 와, 이걸 기다렸다고. 고기 단면 한번 보시겠어요? 저희가 직접 수제 소스로 마리네이드한 고기를 24시간 수리라고 했어요. 이 육즙 터지는 소리에 기대감 부풀고 네, 피자 위에 올려드릴게요. 내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한정판 메뉴의 남다른 퍼포먼스에 소장 욕구 불타오르는 손님들,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퍼포먼스 처음엔 없었답니다.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주방에서 썰어서 다 세팅해서 나가는 메뉴로 개발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방에서 해야 되는 오퍼레이션도 굉장히 많고 이제 다 만들고 소스를 올린 다음에 이제 바로 나가야 되는데 약간 지연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식을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이거를 제가 그냥 가지고 나가서 직접 썰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홀에서 들고 나가서 썰어서 바로 토핑으로 올려주고 이제 소스를 발라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손님들이 신기했는지 일단 카메라 꺼내서 영상을 찍어서 이제 SNS에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의도치 않게 시작된 퍼포먼스에 스모킹 건으로 쇼잉을 좀 더 가미하니 손님들의 반응은 더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 맛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평소에 먹었던 피자랑 좀 많이 다른 그런 느낌이야 되나? 좀 훨씬 고급스럽다는 그런 느낌? 좀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와서 다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메뉴예요. 집에서 배달도 시켜먹고 가서 먹어도 봤지만 여기 와서 먹는 건 새로운 분위기에 맛도 한 2배, 3배 더 좋고 다시 방문할 사람이 있어요. 오전 장사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나갈 채비를 하는 갑부. 대체 어딜 가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후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수산물 시장이었네요. 그런데 태원 씨는 장사하다 말고 이곳은 왜 온 거래요? 여기 신선한 식재료들이 많이 있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식자재들 보러 오는데요. 오늘도 좀 수산물들 보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자와 찰떡궁합인 시푸드. 그중 오늘 아주 특별한 수산물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데요. 그 주인공은 와, 엄청 크네. 크레이피쉬 하나 보여주세요. 우와, 갑부의 픽은 크기부터 압도적인 크레이피쉬였습니다. 이거는 살이 이거는 진짜 제일 맛있는데요. 내 머리 봐요, 여기. 와, 살이 꽉 찼어요. 야, 킹새우네, 킹새우. 앞에 여기도 살 꽉 차고. 네. 지금 최고 맛있어요. 요거 한 2마리 정도 주세요. 네. 그렇게 갑부의 손에 들려오게 된 크레이피쉬. 잠시 후 갑부의 손에서 어떤 모습으로 탄생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살을 발라낸 크레이피쉬의 기본 간을 맞추고 구워낼 거라는데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요리도 하나의 창작이고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새롭게 뭔가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제공을 했었을 때 사람들이 와 이런 음식이 있어, 또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진짜 사진 찍고 싶다, 이런 반응들을 얻는 게 저의 행복이자 기쁨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번 크레이피쉬 피자의 영감을 얻은 건 얼마 전 다녀온 태국 여행에서 크레이피쉬의 비주얼과 맛에 반해서였다는데요. 여기에 갑부의 아이디어인 데코레이션으로 활용 점정을 찍어주면
비주얼부터 범상치 않은 크레이피쉬 피자가 완성됩니다. 자, 피자 드세요. 새롭게 개발한 크레이피쉬 피자. 놀라움이 없습니다. 자, 사진 찍으실 분들 찍으시고. 압도적인 비주얼의 크레이피쉬 피자. 일단 시선 끄는 데는 성공한 듯하지요? 그렇다면 과연 맛은 비주얼만큼이나 압도적인 평가를 받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생기신 거예요? 미친 초대형 새우. 왜 맛있는 거야? 근데 맛있어. 피자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근데 맛있어. 왜 맛있냐고. 근데 맛있어. 그렇다면 이제 태원 씨가 생각해 놓은 시나리오를 한번 펼쳐볼까요? 이거 하면은 저희 선반 있잖아요. 선반 빼고 거기다 이제 수족관 하나 넣을 거고 이제 하루 한정 한 5마리 판매하고 이제 다 파면 그 다음날 이제 바로 노량진 주문해갖고 갖다 주니까. 이제 나가면은 오히려 나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나가게 되면 로스가 나버리니까. 데자뷰다. 처음에 우대갈비 피자 만들 때 그게 똑같은 얘기했는데 이거 우대갈비로 이렇게 해서 나가면 되는데 수비돼서 안 나가면 다 버리는데 어떡하냐 해가지고 지금 하루에 30판 팔잖아요. 없어서 못 팔고 있지. 그죠? 근데 그때는 처음에 5판이었어. 간장 판매가. 못 파는 거. 걱정 먼저 했다 괜히 머쓱해진 셰프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원체 아이디어가 기발하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느 선에서는 이제 한계점이 조금 도달해서 이제 메뉴 개발할 때 좀 막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사장님이 어디서 아이디어 같은 거 갖고 이제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면은 그렇게 좀 약간 번뜩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사장님이 저렇게 해주시는 게 저는 되게 좋아요. 다음 날 가게가 아닌 벚꽃 만개한 야외에서 오랜만에 휴일을 만끽하는 갑부를 만났는데요. 앞으로 가봐. 가봐. 하나, 둘, 셋. 그 어느 때보다 들뜬 모습인 태원 씨. 봄이 괜히 좋은 게 아닌가 봅니다. 요즘 맨날 매장 때문에 바빠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는데 잠깐 석촌호수 벚꽃축제 즐기러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매주는 좀 힘들기는 해도 웬만하면 좀 다른 환경을 한 번씩 가려고 해요. 야외로 나간다든지 매장이 아닌 이렇게 좀 바깥 바람도 좀 쐬고 싶고 그러면 좀 더 기분도 많이 업되고 좋더라고요. 암요, 어떻게 사람이 일만 하고 사나요? 잠시 쉬었다 갑시다. 어디서? 여기서. 4인 세트 없나? 있네, 4인 세트. 2인 같은 4인이다. 시그니어처 한번 가볼까? 그래. 네. 오늘 갑부가 픽한 음식들은 미국식 중화 요리라는데요. 외식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밖에 나오면 이제 다른 데서는 어떤 걸 팔까? 다른 데는 어떤 메뉴가 인기일까? 항상 궁금하고요. 맛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갑부. 이건 어떤가요? 약간 얘는 피자 위에 간장 베이스 소스하고 위에 이제 데리야끼에 구운 고기를 올려준 마지막으로 갓소부시 이렇게 올려서 그 움직이는 얘기하는 거. 오코노미야끼 같은 느낌의 고기 피자. 우리가 피자가 좀 유럽이랑 서양 쪽 그런 약간 컨셉 많이 잡았잖아요.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 결국 오늘의 데이트도 기승전 피자로 끝납니다. 이건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24시간이 모자란 갑부는 오늘 전주에 와 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직영점 5곳 중 2곳이 전주에 있기 때문인데요. 저도 이제 처음에 서울 쪽에 추가 확장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뭐 예산 부분이 있고 워낙 좋은 자리는 권리금도 비싸고 뭐 월세도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간 상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전주 점장님이 전주 쪽을 추천을 해주셨고 와서 보니까 상권 입지적인 부분은 서울 못지 않은데
처음에 투자 비용이나 고정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월세가 굉장히 저렴하게 형성이 돼 있어서 굳이 서울 쪽이 아니더라도 전주 쪽에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지금 2군데 매장을 얻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울만 고집하지 않았던 갑부의 선택은요, 전주 매장 2곳에서 연매출 22억 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점장님 잘 지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어때요? 오늘 점심에 공사 때문에 좀 걱정했었는데 네. 그래도 런치 때 한 10팀 정도 좀 오셔가지고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둘의 인연이 좀 특별하다는데요. 저희 사장님이랑은 저는 이제 뭐 제가 기존에 운영했던 그 맥주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본사분이셨어요. 태원 씨가 슈퍼바이저로 근무하며 만나게 된 점장과의 인연, 그게 시작이었답니다. 다른 사업을 하신다라고 해서 좀 궁금했었는데 이제 한번 맛을 보러 갔다가 이건 좀 획기적이고 해서 이거는 전주에 있어도 되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그때부터 좀 약간 좀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좀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것도 좀 있고 배워보고 싶다. 우연한 기회를 결정적 기회로 만든 점장의 제안. 딱 마침 그때 당시에 여기 가게가 공석이었어요.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수도권 쪽에서만 계속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뭐 지방에다가 가게를 하실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저는 이제 지방 출신이고 전주가 이제 고향이다 보니까 이쪽 상권 자체가 약간 한옥마을이 좀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커플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도 많이 오다 보니까 상품을 대중화 시켰을 때 충분히 우리 거 피자가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구나. 부동산 쪽에서도 뭐 피자집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사장님한테 어떻게 계속 어필을 한 거죠. 이쪽에다 가게를 하나 해보는 건 어떠시겠냐. 그렇게 첫 매장 오픈 14개월 만에 전주를 시작으로 직영점을 갖게 된 태원 씨. 지금은 5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며 관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장들을 갈 때마다 피자 시식을 하고 있다는데요. 비주얼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카메라 테스팅까지 꼼꼼하게 하는 갑부.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저희 매장, 제가 매장 방문하면은 그 매장에서 꼭 피자 한 판씩 먹어보는데요. 보통 이제 방문해 주신 손님들 후기를 체크를 하고요. 후기 체크해서 이제 약간 좀 불만족스러운 리뷰나 아니면 이제 매장별로 이제 판매량이 압구정점에 대비해서 좀 상이한 메뉴들 같은 경우에 주력 체크 포인트로 잡고 매장 방문해서 항상 먹어보고 있습니다. 점장님 잠시만요. 실장님 잠시만요. 분위기가 어째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랍스터 마리네이드 지금 랍스터 이거 작업하는 지 며칠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침에 한 거예요? 마리네이드가 그러면은 소스의 마리네이드가 얼마 정도 된 거예요? 소스 마리네이드가 지금 아침에 3시간 정도 됐어요. 3시간? 조금 마리네이드 시간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살짝 비린 향이 있긴 있거든요. 네네. 이제 저희가 리뷰에 종종 이제 랍스터가 비리다라는 평이 올라오거든요. 네네. 여기 우리 매장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한 번씩 꺼내서 구워서 드셔보세요. 그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좀 더 좋은 퀄리티의 피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모든 매장의 손님들이 일정한 퀄리티의 피자 맛을 느끼길 바래서랍니다. 제 놓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뭐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저는 그래도 다 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위에 상급자가 봤을 때는 확실히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주에서도 인기몰이 중이라는 갑부의 K 디트로이트 피자. 이런 갑부의 남다른 피자 맛부심 덕에 손님들도 그 맛 인정하고 이렇게 찾아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단 디트로이트 피자를 취급하는 곳이 없어서 판매하는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일단 도우 자체가 독특하고 네모나고 피자도 피자 치즈도 엄청 두꺼워서
뭐 매니아층도 좋고 일반 사람들한테도 접근성 있게 다가가기 참 좋은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두꺼운 토핑도 있고 치즈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스테이크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랍스타가 들어가 있는 피자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좀 유명한 것 같아요. 맛도 있고. 흔한 피자에서 뻔하지 않은 아이디어로 피자의 재발견을 한 갑부. 그렇게 제대로 한판 승부를 본 K 디트로이트 피자로 이제 더 큰 승부를 보려 합니다. 금년에는 직영 매장을 10개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디트로이트 피자가 사실 미국 피자잖아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디트로이트 피자가 한국에서 나온 각 수도마다 한 개씩 매장이 한 개씩 오픈해서 운영을 해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게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더 넓은 곳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태원 씨. 그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봄철 쭈꾸미에 눈꽃이 내린다? 자연 맛이 많아요. 그래서 좋아요. 스트레스 확 풀리는 맛. Delicious. 들어는 보셨을까요? 2+ 쭈꾸미. 봄 기운 가득 담은 쭈꾸미 한 쌈에 어찌 반하지 않으리요? 쭈꾸미 팔아서 연매출 30억. 황금 쭈꾸미로 꽃길 걷는 뱃산 씨의 이야기가 다음 주 방송됩니다. 채널 A